발간된 의미 있는 책 100권, 그 중에 입문 서적 첫 번째, 꿈의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이민하여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인과 살고 또 한국 친인척과 소통이 끊긴 분들 중에는 한국말을 상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엄마가 간호사로 아빠와 이혼하고 이민 오는 손에 끌려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코케이션 금발 여인과 결혼하여 살다가 우연한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로 세상이 좁다고 놀라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한국말을 상실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미국 이민 직후 미국분과 재혼하여 사시다가 배다른 형제만 남기고 작고하셨습니다. 한국의 친구와는 전혀 교류가 없었고 교류할 마음도 없어버렸습니다. 같은 한국계로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중에는 한국에서 대학 때 영어를 가르치던 같은 나이또리 금발의 아름다운 미국 여인을 용감하게 사귀어 백마를 탄 왕자가 된 이가 있습니다. 집안도 좋고 대학 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영어도 잘해서 한국에서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놀림을 당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금발미인 미국의 부인의 나라인 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미국 지사에서 근무도 하며 아직까지도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회사를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한국어 실력이 가관입니다. 용감하게 SNS에 사연을 한국말로 올리지만 이 친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친구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무언가를 열심히 올리나 보다 하며 피해갑니다. 하지만 그의 게시글에는 적지 않은 그의 삶과 지혜와 지능과 학식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 나이대에 한국 정서를 보충해주기 위해 이런저런 내용의 SNS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로고스, The Times, 뉴욕타임즈 등이 선정했던 20세기 100선 중 30권의 문학서적에 대한 서평을 올렸더니 인문학서 30권, 사회학서 20권, 과학서 10권, 기타 10권을 마저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시간 날 때마다 마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문학서 30권의 첫 번째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1856년 5월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에 속하는 모라비아 지방의 소도시 플라이베르크로 현재의 체코의 플로시보르에서 유태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세의 수제 프로이드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소문했던 정치학을 단념하고 비엔나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1876년에 처음으로 뱀장어에 관한 연구 과제를 담당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신경계통의 연구에만 종사했으나 6명의 자식과 많은 친척들의 부양 때문에 존경했던 비엔나 대학 생리학과 과장 어니스트 브레케 교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업의사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언제나 인간이 어떻게 현재와 같이 활동하게 되었는지 등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사 브루케 박 교수의 역학 법칙이 인체에서 똑같이 인품에도 응용될 수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곧 역학적 심리학의 창안으로
개업이로서 신경성 환자들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어간 덕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괴상한 증상을 이루는 동기가 역동적 세력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프로이드는 이 세력이 무의식에서 유래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그를 마침내 생리학과 신경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심리학으로 접근시켰습니다. 심리학에 접근한 후에 그의 일생은 정신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심적 세력이 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상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이 심리의 세력을 밝힌 것이 바로 이 꿈의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입니다. 꿈의 해석이 출간된 것은 1900년이고 심리학 발전의 중요한 해였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기퍼트 강의를 맡은 해도 이 해였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2년에 걸친 강의를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전문적 심리학자로서 하의식을, 프로이트는 의학적 역동심리학자로서 첫 번째 직접적으로나 혹은 위장된 모습으로 의식에 환기된 기억이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진다는 것. 두 번째,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데 이상한 에너지가 따른다는 것. 세 번째, 이 에너지가 정신병 치료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등에 주목하여 무의식을 주창했습니다. 이래서 프로이드는 역동적 심리학은 무의식의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환영을 받지 못하던 중에 1904년에 일상생활의 정신병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역에 관한 세 논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프로이드는 성 본능에 관하여 성역이 사춘기에서 발생한다는 종전의 설을 부정하고, 출생 시부터 아동의 성역이 점점 자라고 아동의 첫 성의 대상이 자신들의 부모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범성욕주의자라는 세상의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의 설은 1909년 미국의 크라크 대학 심리학 교수인 그랜빌 스테니 홀을 비롯하여 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더욱이 당시의 권위자이던 윌리엄 제임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프로이드는 1912년부터 이전의 자기 학설을 수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정신분석학은 신경성 질환을 치료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인간의 행동, 동기와 인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의미가 같습니다. 1923년에 출간된 자아와 이드, 에고 앤 이드에서는 성역의 본능 요구 등이 있는 원시적 이드가 현실을 알고 있는 자아, 에고에 의해서 억제되고, 이 자아는 이성적 자아인 초자와 슈퍼에고에 의해서 지배 억제된다고 주장하는 인격론을 펼쳤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프로이드는 1927년 논문인 환상의 미래에서 인간의 본성이 잠재하는 불합리하고도 강력한 충격력이 합리적 세력을 약하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환상, 우매, 쾌락, 비애, 비이성에 살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1938년 프로이드는 나치에 의해 저서가 불에 타고 재산이 몰수당한 끝에 친구들의 권고로 가족들과 함께 일생을 정신분석학의 발전을 위하여 머물고 있던 비엔나를 떠나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망명지에서의 각계의 환영과 찬양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밤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의 생애였고, 그의 무의식계의 연구에 대한 공적은 에디슨 게리그스 보링이 심리학 사상 4대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손꼽는 것에서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반인 대화 속에서 무의식 억압된 최촉감, 저지, 심적 복합체, 고착, 투사 따위의
들어가 오가는 것으로 그 프로이드의 명성이 충분히 실증이 됩니다. 프로이트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도 이 꿈의 해석과 성향에 관한 세 논문은 2대 명저로 꼽힙니다. 그는 꿈의 해석에서 보통 꾸는 꿈의 뒤쪽에는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감추어진, 즉 무의식적인 꿈이 있다고 말하고, 이 무의식적인 꿈을 분석하는 것이 곧 꿈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은 하지 못했던 것을 성취하는 소망 충족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꿈이 허무맹랑하고 난맥상을 이루어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프로이트에 의하면 소망 충족이 꿈의 여러 작업 과정을 거쳐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의식의 잠재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꿈의 해석은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1922년에 개정 출판한 제7판입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그리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하여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치료 방식을 창안했습니다. 또 그는 성욕을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동기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자유현상 치료관계에서 감정전이의 이론, 그리고 꿈을 통해 무의식적 욕구를 관찰하는 등 치료기법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뇌성마비를 연구한 초기 신경병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신프로이드주의에서 프로이드의 많은 이론을 버리거나 수정하였으며, 20세기 말에 심리학 분야가 발전하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여러 결함이 드러났으나, 프로이드의 방법과 관념은 임상정신역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인문과학과 일부 사회과학에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꿈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해석은 초판이 1900년에 출판돼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꿈은 우리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대부분 성적인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다양한 꿈의 사례들을 명징한 언어로 분석함으로써 어두운 수면 아래 잠겨있던 무의식의 세계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혁명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꿈은 의식되지 않은 또는 심층 의식의 욕구 충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꿈의 작용 방식은 의식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암시를 보여줍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과정, 즉 영혼과정은 의식되지 않은 것, 의식되기 이전의 것, 의식된 것 등 세 가지 동적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정신과정을 엄청나게 큰 빙하덩어리에 비할 경우 물속에 잠긴 가장 큰 부분은 인식되지 않는 것에, 물 위에 나올 듯 말 듯한 중간 부분은 의식되기 이전의 것에, 그리고 물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은 의식된 것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들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꿈의 욕구 충족 성격, 꿈의 몽환적 성격, 몽환과 꿈에서 마음, 정신의 퇴행력, 수면과 운동마비, 꿈에서 전이의 메커니즘, 꿈의 메커니즘과 신경증의 메커니즘 사이의 유사성 등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책과 정신분석학 입문 강의 등에서 정신과정, 충동적 힘, 에너지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게다가 쾌락 원리, 현실 원리 등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정신분석학이 관념론적 색채를 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어디까지나 신경생리학과
신경해부학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유물론적 자연과학입니다. 꿈의 해석 결과 프로이드는 두 종류의 정신, 즉 영혼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의식적 영혼이고 이것은 의식적인 모든 생각과 기억을 포함합니다. 또 하나는 무의식적 영혼으로서 성적이고 파괴적이며 충동과 욕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인은 두 정신을 조화시키는 인간이지만 신경증 환자는 두 정신 간의 조화를 상실하고 정신이 병든 인간입니다. 꿈을 해석함으로써 프로이트는 성적이며 무의식적인 쾌락의 원리와 의식적인 현실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들 두 원리는 앞에 두 정신에 대응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책에서 꿈의 왜곡, 꿈의 재료와 원천, 꿈 작업인 농축 작업, 전이 작업, 표현 작업 등 꿈과 정서, 꿈의 망각, 꿈의 각성, 꿈의 욕구 충족 등을 밝힘으로써 꿈과 실수와 신경증의 유사성을 밝히려고 하고 특히 꿈과 신경증의 유사성을 밝힘으로써 정신분석학에 의해서 신경증 및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이 책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은 것은 올바른 평가이기도 합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프로이드 이론의 네 구성 요소, 즉 무의식, 억압, 유아, 성욕, 정신 3분법이 꿈의 해석에서 처음 통합적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가 꿈은 의식적으로 가는 왕도라고 주장했다면 카를 구스타프 융은 꿈은 자기 셀프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매일 밤 보내는 그림 엽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 인류의 역사적 20세기 백선 중의 하나로 꼽힐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이 된 바탕에는 바로 이 카를 구스타프 융의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무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성욕 중심의 인간 심리분석과 쌍벽을 이루는 카를 구스타프 융이 수립한 인간 행동 과정을 분류하는 것으로 사람을 띵커인가, 필러인가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50% 정도는 띵커이고 또 나머지 50% 정도는 필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남성 인구의 65%가 띵커이고 여성 인구의 65%가 필러라고 합니다. 띵커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띵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은 도저히 용납되지 못합니다. 이미 옳다고 판단하여 행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든 상관없이 행하는 무모함이 있습니다. 띵커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스스로 이해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직 내에서 관리자들에겐 조직원들이 띵커이길 바라고 그리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띵커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이해에 아주 민감합니다. 아쉽게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남이 어찌됐든 나에게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에 대해 피해의식이 아주 심합니다. 신념을 위해 살인도 불사하며 시리얼 킬러들, 시리얼 살인자들이 전형적인 띵커라고 합니다. 연쇄 살인자들은 대부분 띵커인 셈입니다. 자신의 합리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긴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이 자신 일터이니 당연한 비결이겠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필러들은 모든 사건과 사물의 배경과 배후를 느낌으로 감지하는 사람들로 감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필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느낌이 좋으면 무난하게 실행을 합니다. 필러는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도 뭔가 피치 못할 사연이 있겠거니 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은 일도 느낌이 좋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직 내에서 관리자들에겐 자신들의 의도와 심정을 간파하는 필러들을 자칫 방해꾼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필러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뛰어납니다. 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여 행동합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여야 내가 사는데도 죽는 적군의 고통이 느껴져 차마 적군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필러들입니다. 미국 인구의 50%인 필러들이 더 많이 분포하는 조직이나 국가는 복받은 곳인 겁니다. 관리자들은 애를 좀 먹더라도 말이죠. 물론 100% 띵커나 100% 필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카를 구스타프 융도 지적했습니다. 단지 50%를 넘는 쪽을 자신이 띵커인지 필러인지를 결정하는데 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자신은 필러이지만 띵커로 살아야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러는 지도자 차이입니다. 필러가 지도자인 집단이나 사회, 국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순조롭게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 사회는 반대로 띵커들이 그 지도자 자리들을 차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 자리를 향한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띵커들이 집요하게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띵커인 지도자들은 필러들이 자신의 속성을 간파했다고 판단하고 또 집요하게 탄압을 한다는 겁니다. 필러인 사람들에게 띵커가 되라고 집요하게 강요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1961년 세상을 떠난 카를 구스타프 융은 위선으로 똘똘 뭉친 목사 부친에 들이지 않고 인간을 이해하겠다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 성적으로만 인간을 이해하려 들었던 플로이트를 넘어서는 심리 분석학의 아버지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융의 이론은 요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MBTI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하여 댓글 토론이 벌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융의 이론은 확실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초적인 인간이해의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대별되는 이성적 인간이해의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사람을 분류하는 기법 중에 하나로 사람들을 띵커와 필러로 구분합니다. 페이스북 게시글과 댓글에서 띵커와 필러가 확실히 구분이 되고 띵커와 필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여 한심스러워합니다. 띵커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 본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띵커들은 아주 이성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띵커들은 배려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필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배경을 느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로 인해 행동이 정해집니다. 필러는 감정적이고 이해심이 깊습니다. 저는 띵커이기보다는 필러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점쟁이처럼 배경에 관심도 많고 모든 것엔 그 이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띵커와 필러 중에 어느 쪽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를 이해하면 굳이 목소리 높이고 감정의 각을 세울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Dreams를 살펴보면서 당연히 비교되고 또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인기 있는 MBTI 바탕을 만든 카를 구스타프 융의 인간 무의식에서 바라보는 꿈의 해석도 맛보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